이 이야기는 안병동에서 주최한 글쓰기 대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72세 할머니의 에세이를 각색한 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감성 넘치는 따뜻한 청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2세의 여성이 라디오 소리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작은 방은 적막하기만 하다. 밤새 누군가 연락은 하지 않았는지 전화기를 꺼내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남편이 하늘로 간 뒤 더 그랬다. 그녀의 이름은 윤옥자. 세월의 결이 살갑과 관절에 깊게 새겨져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도 함께 닳아 없어져 버린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매일 아침 찾아오곤 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어디든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창가 옆 전축은 유독 시간이 응축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전축이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아침의 공기를 받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요즘 옥자의 시선은 전축을 지나쳐 먼 산을 향하곤 했다. 음악이 있어도 아침이 와도 삶은 그저 누군가 복사해둔 하루가 다시 재생될 뿐이었다. 창문을 열면 옅은 바람이 들어오고 멀리서 흥미 없이 흘려보게 되는 일상의 소음이 섞여 들어왔다. 어린아이들의 마지막 등교 준비 소리, 출근길에 속삭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정문 앞 반찬 가게보다 조금 더 앞서 들려오는 시장의 활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녀에게 특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하루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멈춰 있는 듯했다. 냉장고를 열어도 먹고 싶은 건 없었다. 식욕은 오래전부터 무뎌져 있었고 무언가를 해먹는 것도 귀찮아진 지 몇 년이 지났다. 혼자 사는 노년의 식사란 대부분 그렇듯 어느 순간 간단함을 넘어 무의미함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식탁 앞에 잠시 멈춰 섰다가 이내 의자를 당기지도 않은 채 주방을 떠났다. 배고픔조차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삶은 소리 없이 마모되는 느낌만을 남기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히면 그녀는 종종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오래된 기억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재를 더욱 황량하게 만드는 잔상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있었던 시절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 자식들은 제 삶의 바쁜 리듬 속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그들의 삶에 개입할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다. 어젯밤에는 아들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화면을 보며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전화를 받을 힘이 없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흐릿해지고 무게를 잃었다. 옥자에게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하루와 하루가 구분되지 않았고 시간의 흐름조차 희미했다. 모든 것이 지겨웠다. 특별히 괴로운 일이 없는 날에도 외로움이 밀려왔고 더 큰 사건이 있어도 무감각으로 반응하게 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삶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적막한 하루를 또 계속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부정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딱히 답을 원하지 않는 묵직한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런 중얼거림이 쌓여 그녀의 눈빛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전축에서 흐르던 클래식 선율마저 어느 순간 멈추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의자에 가만히 몸을 기댔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오랜 습관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숨을 내쉴 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피로였다. 세월이 주는 피곤함은 단순히 몸의 무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더욱 짙게 스며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안내 문자였다. 며칠 전 가벼운 기침과 체력 저하 때문에 받은 검진의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에는 문자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문자가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몸의 이상 신호는 생각보다 흔하지만 마음이 무기력해진 사람에게는 작은 사인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었다. 문자를 확인한 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렸다. 평소 무기력함에 묻혀 사라지던 감정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무언가 오래 방치해둔 삶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었다. 조용한 아침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았다. 집안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파동이 번지고 있었다. 지루함으로 덮여있던 하루의 표면 아래에서 뜻밖의 변곡점이 찾아오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 작고 미약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첫 신호처럼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운 공기로 시작되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새벽의 한기가 거실 바닥에 낮게 깔려 있었다. 옥자는 이불을 정리하며 몸을 살짝 웅크렸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끓여 마셨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속이 묵직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하지만 손끝은 미묘하게 시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도 왠지 흔들렸다. 10여 년 전 젊은 시절에 아팠을 때 느꼈던 기운 빠짐과는 분명 달랐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도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았지만 오늘의 감각은 묘하게 불길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몸속 깊이 스며들지 않았다. 주방으로 향해 포트를 켜려던 순간 갑작스레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마치 방 안의 벽들이 천천히 뒤틀리는 듯한 느낌. 옥자는 재빠르게 식탁 모서리를 잡아 균형을 잡았다.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어지러움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깊고 예리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묘하게 불규칙한 리듬을 타고 있었고 입안에서는 금속 같은 맛이 살짝 느껴졌다. 불안이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옥자는 일부러 눈을 다른 곳에 두었다. 창틀 위 화분, 흔들리는 커튼,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과일 바구니. 모두 익숙한 풍경들인데 오늘따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전 내내 몸은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산책이라도 나갔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이 없었다.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건강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화면 속 의사는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옥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지만 유난히 오늘은 정기검진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는 조금씩 가라앉아 갔지만 묘한 답답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옥자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을 열자 예전 여행 때 입었던 자켓이 시야에 들어왔다. 언젠가 아들네와 함께 강릉 바닷가를 걸었던 날 차가운 바람 위로 햇빛이 반짝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녀는 가벼웠고 웃고 있었고 삶이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 어떤가? 거울 속 모습은 낯설 정도로 지쳐 보였고 어깨는 살짝 굽어 있었으며 눈 밑 그늘은 평소보다 더 짙어 보였다. 나이가 들면 외모가 조금씩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오늘만큼 그 변화가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방처럼 마음속에 먼지가 쌓여 있는 느낌이었다. 옥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병원 갈 준비를 하려다 손을 멈추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살아났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갔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그냥 몸 상태를 확인할 뿐이다. 지나가는 감기처럼 별일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가벼운 겉옷을 걸쳤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퇴근 전에 한산한 시간대라 복도는 비교적 조용했다. 옥자는 접수 창구에서 천천히 설명을 듣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다른 환자들은 저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째깍이며 움직였다. 옥자는 시계 초침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모았다. 그녀의 손은 약간 차가웠다. 잠시 후 기본적인 검사들을 차례로 진행했다. 혈액 채취, 초음파 검사, 그리고 담당 의사의 문진. 모든 과정은 차분하게 흘러갔지만 옥자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다. 불안이 커져서 조용해진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 때문이었다. 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낯설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옥자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바깥은 이미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여 한없이 부드러운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옥자는 쉽게 감탄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불안이 여전히 얇은 막처럼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옥자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몸의 묵직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옥자는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켜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큰 병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는 오래 묶여있던 두려움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인생 후반부의 여유로운 평온 속에서 잊고 살았던 감정. 바로 끝이라는 단어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뒤 옥자의 마음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잔잔한 바람 같은 감각이 남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고 남겨둔 마음의 서랍이 열리기 직전의 상태처럼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 들을 검사 결과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변함없었지만 옥자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적시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물 한 모금조차 삼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는 오전 중에 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짧지만 길고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시간이 되었다. 옥자는 거실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엷은 햇빛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오늘따라 조금은 멀게 느껴졌다. 세상의 온기가 분명 자신에게 닿고 있음에도 마음은 어딘가 다른 시간 속에 걸쳐 있는 느낌이었다.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더디게 흘렀다. 평소라면 두세 가지 집안일을 끝냈을 시간이었지만 옥자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먼지가 쌓인 장식장 표면을 말없이 닦고 화분의 잎을 조심스럽게 정돈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들을 이야기가 어떤 형태일지 그녀는 짐작하려 하지 않았다. 짐작조차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다. 미세한 진동 소리가 방 안 공기마저 툭 하고 흔드는 듯했다. 옥자는 작은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가 짧게 끝났을 때 그녀는 손에 쥔 기계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전해진 내용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담담했고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다는 말. 단정된 단어들, 흔들림 없는 어조,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차가운 표현. 그 말들이 조용히 내려앉아 옥자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차갑게 흔들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방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나무는 무거워 보였고 바람은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경류가 흐르고 있었다. 꼭 울음 직전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 침묵은 컸고 깊었다. 옥자는 천천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림을 억누르기 위해 손바닥을 맞대었지만 떨림은 조금씩 퍼져 손목과 가슴 쪽으로 번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바로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어쩌면 현실감의 부재에 가까웠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몸에 완전히 닿지 않은 느낌.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마음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와 동일한 동작이었지만 발걸음은 약간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음은 마치 방 안 전체를 떨게 하는 듯한 기분을 만들었다. 옥자는 오래된 찻잔을 꺼내며 조금 전 들은 말들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추가 검사 의심되는 부분, 더 확인 필요. 의료진의 말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만큼 그녀는 순진하지 않았다. 옥자는 찻잔을 잡은 채 거실로 돌아왔다. 뜨거운 김이 눈앞에서 천천히 퍼지며 공기 속에 섞여갔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차가 목을 지나갈 때 몸의 중심이 살짝 안정되는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여러 시절의 기억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과 여행 가던 사진, 남편과 함께 웃음 짓던 순간들,
어린 시절 손주들을 목욕시키던 모습들. 모든 사진 속에 그녀는 밝았고 힘이 있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니 묘한 벼랑 끝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사진을 넘길수록 묘하게 가슴속에 작은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온기는 슬픔이 주는 따뜻함 같은 것이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얻게 되는 조용하고 깊은 삶의 체온. 옥자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앨범을 덮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검진센터에서 알려온 예약 일정에 따라 병원 방문 준비를 했다. 가방 안에는 간단한 서류 몇 장과 얇은 스웨터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묘하게 마음이 무거운 가방을 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을 나설 때 문고리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오래 남았다. 마치 그 감각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의미가 기록되는 듯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옥자는 그 풍경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고, 조금 더 멀어 보였으며, 조금 더 소중해 보였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평범한 풍경조차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지는 듯한 순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버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은 약간 차가웠다. 그렇게 몸에 닿는 차가움이 오히려 옥자에게 현실감을 선물했다. 그녀는 버스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차분한 각오가 생기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한 옥자는 천천히 접수를 마치고 검사실 앞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녀의 발걸음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불안이기도 했고 삶에 대한 관조이기도 했다. 옥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앉았다. 조금 뒤 이름이 불렸다.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진단,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인생 후반부의 평온한 일상이 느리게 흔들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찰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검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옥자는 아득한 고요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추가 검사가 차례대로 진행되었고 차가운 기계들과 낯선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묵묵히 시간을 통과해 나갔다. 각종 장비가 움직이며 내는 작은 진동음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진동은 묘하게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닿았다. 몸속을 들여다보는 소리, 숨결을 측정하는 소리, 삶의 한 귀퉁이를 조용히 열어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원 복도는 반복되는 일상과 비슷하게 보였지만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달라 보였다. 각자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삶의 경위처럼 느껴졌다. 옥자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이렇게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었구나. 결과는 내일 들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말은 하루의 시간이 더 생겼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하루의 무게가 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은 살짝 차가웠고 햇빛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에게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자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얼굴, 세월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은 눈과 조금은 지친 표정.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빛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묻어둔 마음의 화석 사이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듯한 느낌. 그 불씨는 불안과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미묘한 각성 같은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여는 손길은 잠시 멈추었다. 문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 구석구석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시계, 선반 위에 놓인 장식품들, 남편이 쓰던 머그잔, 자주 입던 스웨터가 걸린 의자.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소중해 보였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손길이 남아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었고 그 흔적들 속에서 그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옥자는 오랜만에 전축을 켰다. 낡은 LP판이 천천히 돌아가며 클래식 선율이 방 안가득 퍼졌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듣던 곡이었다. 음악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조용한 울림으로 마음 한가운데에 내려앉았다. 그 울림은 세월 속에 잃어버린 감정들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래된 멜로디에 몸을 맡겼다. 음악을 들으며 옥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의 활기, 아이들을 키우던 분주한 시간들, 남편과 함께했던 긴 세월, 혼자만의 조용한 나날들. 세상과 다투고 가족을 지키고 때로는 혼자 견디며 살아온 수많은 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내 삶이 지겨워졌다고 생각해왔던 몇 년의 권태도 함께 떠올랐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있으니 묘하게 그 권태마저도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해가 질 무렵 창밖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고 계절의 변화를 예전만큼 즐기지도 못했다.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부터 이 순간까지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두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려움 사이에 삶의 소중함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잔잔했던 호수가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 파동은 불안이었고 깨달음이었고 희망이 되기 직전의 어떤 감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내일 들을 결과가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분명 그녀에게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그 국면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준비를 아주 천천히 해나가고 있었다. 인생의 긴 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 등불은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 등불이 처음 불을 밝힌 날이었다. 아침의 빛은 여전히 차갑고 희미했지만 옥자의 걸음은 며칠 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병원에 드나드는 일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그녀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을 조용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 힘은 도약이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결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같았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빛.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녀는 평소처럼 천천히 차를 끓였다.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는 동안 그녀는 주방 창가 너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뭇가지는 잎 하나 남지 않은 채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풍경을 보고 더 쓸쓸해졌겠지만 오늘의 옥자는 오히려 이런 기온과 풍경 속에서 이상한 안정을 느꼈다. 차를 들고 식탁에 앉자마자 그녀는 산책 계획을 떠올렸다. 오늘은 조금 더 먼 길을 걸어볼까? 아니면 공원의 벤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볼까? 열흘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점심 무렵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옥자는 일부러 버스에서 두 정거장을 먼저 내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걷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종종 숨을 고르기 위해 벽이나 가로수에 손을 짚어야 했지만 그런 동작조차도 그녀에게는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표가 되었다. 누가 보면 불필요할 정도로 느린 걸음일지 모르지만 옥자에게 오늘의 걸음은 결코 느린 게 아니었다. 살아있으니 걸을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으니 오늘이라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잠시 쉬려고 멈춰선 순간 맞은편 골목에서 작은 꽃집이 보였다. 한때는 계절마다 작은 화분을 사와 집안을 꾸미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도 번거롭게 느껴져 발걸음을 끊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문간에 걸린 겨울꽃 화분들이 그녀의 시선을 불렀고 마치 옥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듯 아늑한 온기를 내뿜는 것 같았다.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흙 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오래된 기억 같은 온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옥자는 스스로 한 송이를 골라 작은 포트에 담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꽃 하나가 마치 새 심장을 들고 있는 듯 묵직하게 느껴졌다. 생명을 챙겨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옥자의 어깨는 조금 덜 구부정해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그 꽃을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날에도 희미한 빛만으로 잘 자라는 종류라는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마치 지금의 그녀와 비슷했다. 눈부신 빛이 없어도 작은 빛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옥자는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줄기는 가늘었으나 패기 있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새삼 자신을 일깨우는 듯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그녀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남긴 편지,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다. 꺼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리면서도 따뜻해지는 물건들이었다. 그동안 이 상자를 다시 열면 마음이 더 무너질까 두려워 닫아둔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삶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그녀는 그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다. 상자 속 물건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옥자는 지난날의 웃음과 눈물, 설렘과 체념을 하나씩 되감아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일생이 사라져버린 시간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지탱하는 시간들임을 느꼈다. 해는 일찍 지고 집안은 금세 어둑해졌다. 하지만 옥자는 등을 켜지 않았다. 창가의 희미한 노을빛 아래서
그녀는 새로 산 꽃을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온도,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작은 의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다. 옥자는 새삼 느꼈다. 삶의 변화란 한 번에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이렇게 느린 속도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치 흙 속의 씨앗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싹을 틔우듯 그녀의 마음도 아주 작은 틈에서 다시 처음의 빛을 찾고 있었다. 그 빛은 아직 약했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고. 옥자는 다음 날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새벽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가웠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이 어제보다 덜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났다는 듯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창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한 윤곽을 드러내는 작은 화분. 어제 들여온 그 꽃은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를 단단히 움켜쥔 채 새로운 하루를 맞고 있었다. 옥자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생명이란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존재의 힘을 내뿜는 것일까?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아침 창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한 그녀의 걸음에는 어제보다 더 여유가 묻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찬물에 닿는 손끝의 감각,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 이런 사소한 일상적 소리들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기척처럼 느껴졌다. 무심코 무시해왔던 소리들이 이제는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음악 같았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킨 순간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을 곱씹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하루가 하루를 밀어내는 듯 반복되던 시간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기분에 가까웠던 날들. 몸과 감정이 동시에 무뎌져 갔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가던 시기. 그러나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생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인생이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켜라고 가만히 그녀를 세워둔 것 같았다. 고통이 그녀를 부서뜨린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고통이 그녀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늦은 오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앨범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한 색을 띠며 되돌아왔다. 젊은 날의 탄력 있는 웃음, 아이들이 뛰놀던 여름날의 활기, 남편과 나란히 걸었던 여행지 골목길의 따뜻한 저녁 공기. 사진 속 그녀는 항상 어딘가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신도 다시 그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노년의 삶이라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빛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사진 속 그녀처럼 다시 한번 웃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작은 파동처럼 일어났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옥자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사람 많은 곳을 번거롭게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척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생생히 느끼고 싶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선 순간 종이 냄새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조용한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근처 서가에서 천천히 책을 몇 권 골랐다. 제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마음이 조용히 닿는 곳을 따라 고른 책들이었다. 인생 후반의 여행을 위한 에세이, 늦은 계절의 산책 이야기, 작은 감사의 기술,
책을 펼치자마자 문장 하나가 시선을 멈추게 했다. 삶이 다시 빛나는 순간은 크게 오지 않는다. 작은 기척으로 온다. 옥자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같은 길인데도 어제보다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담벼락 위에 내려앉은 비둘기,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나무들,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살아가며 한 번도 주위에 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오늘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저녁이 되자 창가의 작은 화분이 옥자의 시선을 다시 불렀다. 돌아온 햇빛은 없었지만 봉우리는 여전히 곱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껍데기를 부수고 나올 힘을 조금씩 모으는 듯한 모습.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다짐을 세웠다. 아직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지금의 자신이 하루하루 지켜낸 감사와 작은 의지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그 꽃이 피어나는 날 자신의 마음도 함께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기를. 밤이 찾아오고 집안이 고요해진 시간. 그녀는 따뜻한 담요를 무릎에 올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에도 분명히 여러 기척이 있었다. 작은 활력, 작은 기억, 작은 감사.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모여 그녀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하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옥자의 아침은 평소보다 뒤늦게 찾아왔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스며들었지만 몸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전날보다 기운이 빠져있는 느낌, 마치 붕 떠있는 듯한 허약함이 온몸을 덮고 있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날이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왔고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진단서를 떠올렸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까지 삶의 무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다만 가끔 찾아오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오늘처럼 아침을 덮을 때면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 속에는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런 냄새는 늘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옥자는 한동안 그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가벼운 떨림이 몸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떨림은 어느새 정신을 조금 또렷하게 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우려냈다. 하얀 김이 천천히 떠오르며 작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인생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김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라지기까지의 반짝임이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여행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점심 무렵 옥자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외출을 결심했다. 기운 없는 날일수록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수개월 동안 깨달아온 터였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거리에는 늦가을의 흔적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고 가게 안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왔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린 걸음이 오히려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옥자는 오랜만에 동네 뒷골목의 오래된 사진관 앞에 멈춰섰다. 낡은 간판은 오래전 손님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노란 조명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남편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떠올랐다. 사진관 유리창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세월의 찬 바람과 햇살이 함께 묻어 있는 듯했다. 옥자는 그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잃어버린 시간이 그 안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관 내부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나무 바닥은 오랜 발걸음에 닿아 반들거렸고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규칙적으로 걸려 있었다.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옥자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그녀는 한 앨범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그곳에는 과거에 단체로 찍었던 마을 행사 사진이 있었다. 얼굴은 희미하게 변했지만 그 시절의 온기와 활기가 그대로 표정에 남아 있었다. 그 속에서 젊은 그녀의 모습도 보였다. 활짝 웃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빛깔의 미소였다.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옥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그 웃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눈을 감자 그 시절의 공기와 흙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뇌리에 스쳤다. 그리고 그 지나간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았다.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사진관을 나서며 그녀는 작은 인화를 하나 손에 쥐었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작은 샘플 같은 사진이었지만 옥자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해줄 아주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빛은 바랬지만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생기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다. 그때의 자신도 고단한 날을 지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않느냐는 듯 사진 속의 옥자가 지금의 자신을 조용히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구름이 걷히며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 묘한 힘이 있었다. 그 힘은 마치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고 등을 떠밀어주는 듯했다. 옥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무겁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사진관에서의 잠깐의 시간이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지나온 세월은 그녀에게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을 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사진을 창가에 세워두었다. 그 옆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봉우리를 간직한 화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런 둘의 존재가 그녀에게 또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옥자는 모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흔들린 하루였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기도 했다. 오늘의 흔들림은 어쩌면 내일의 다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내일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잠에 들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옥자는 눈을 뜨자마자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뼛속까지 얼어붙은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운 느낌. 암 치료 이후로 드문 날이었지만 한 번 찾아오면 하루 전체를 덮어버리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과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다. 이불 속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파도처럼 느껴졌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조금씩 내 몸이 무너져가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도 전 옥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작은 위로를 건넸다. 오늘은 그저 몸이 힘든 날일 뿐이라고, 이런 날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것이라고.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버팀목을 자신에게 놓아주었다. 침대에서 겨우 일어난 옥자는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다리가 가볍게 떨렸다. 몸이 지쳐 있으면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이었다.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찻잔이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 창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은 유독 거칠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차를 따르는 동작에 집중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며 얼굴을 스쳤다. 그 온기가 잠시나마 통증을 잊게 해주었다. 작은 온기가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때때로 이런 작은 온기 속에서 되살아났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잠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했고 서 있으면 다리가 금방 지쳤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면 마음이 그 뒤를 따라 무너지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견디고 있었다. 아마도 어제 사진관에서 만난 젊은 시절의 자신 때문일 것이다. 흑백 사진 속 밝게 웃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 시절의 자신은 분명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의 자신에게 조용한 힘을 주고 있었다. 옥자는 그 사진을 창가에서 가져와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부는 소리가 집 밖에서 크게 울렸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옥자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격하게 불었지만 그 안에 생동감이 있었다. 마치 세상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생각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인다. 그렇다면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다음 다시 자리를 잡는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서서히 안정시키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다시 중심을 잡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옥자는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보다 봉우리가 조금 더 부풀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꽃을 보며 옥자는 자신도 오늘을 잘 버텼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었다. 몸이 흔들린 날에는 마음이 잡아주고 마음이 흔들린 날에는 작은 기척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천천히 거실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지친 하루였지만 지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날이었다. 몸이 흔들렸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마음이 버텨준 덕분에 몸도 다시 조금은 앞을 향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힘이구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차갑고 조용한 공기 속으로 편안히 몸을 맡겼다. 삶은 때때로 무너지는 듯한 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바람이 약했다. 바람이 약해지면 늘 공기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진다.
창문을 절반쯤 열어두고 앉아있던 옥자는 며칠 만에 찾아온 잔잔함에 잠시 숨을 고른다. 투병을 시작한 뒤로 세상의 속도가 느리게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오늘은 그 느림이 조금 덜 외로워 보였다. 아침 약을 삼키는 손도 어제보다 덜 떨렸고 점심으로 끓인 미음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뱃속에 내려가는 듯 했다. 그 모든 변화가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옥자에게는 하나하나가 마치 자그마한 안부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시네요. 세상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무력감이 하루를 통째로 뒤덮곤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마주한 그 짧은 문장,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옥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잠들어 있던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기대지 않았던 살고 싶은 마음이 뒤늦게 그러나 강하게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요즘 옥자는 세상을 다시 공부하듯 바라본다. 지나가는 구름에도, 차 마시는 소리에도, 창밖에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도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실린다. 고요한 일상이 조용한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다. 오늘 오후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 사진 속의 사람들과 자신이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말없이 떠올려 본다. 그 속에는 잊고 지낸 계절도 있고 눈을 피하고 싶었던 기억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재료들이었다. 좋았고 아팠고 때로는 지우고 싶었지만 결국엔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 얼굴을 바라보며 옥자는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때의 자신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두렵다. 하지만 옥자에게는 이제 감사의 문턱을 건드리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두렵고 아직은 흔들리지만 그 공포가 삶을 더 소중하게 비추는 역할도 한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중이었다. 바람이 조금 더 잦아들고 방 안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옥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다. 언젠가 이 시간을 지나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까? 그건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저 이 조용한 오후의 온도를 기억하고 싶었다. 그렇게 옥자는 아무 말 없이 또 하나의 오늘을 완성해 나갔다. 아침 햇살이 창가의 얇은 커튼을 부드럽게 통과해 방 안에 스며들었다. 유난히 따뜻한 빛이었다. 옥자는 눈을 뜨자마자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 하루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보자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몸을 일으키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며칠 전의 무기력함과는 다른 묘하게 힘이 실린 느림이었다. 아픈 몸이지만 살아있고 버티고 있으며 또 한 번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아침을 준비하며 옥자는 문득 한동안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 작은 화병을 꺼내어 깨끗이 씻고 어제 딸이 두고 간 꽃 한 송이를 꽂아둔 것이다. 그저 삶이 버겁기만 했던 시절에는 이런 사소한 장식조차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병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자신을 세심하게 만들었다. 이 꽃이 금방 시들더라도 잠시 향기를 내주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것이다. 점심 무렵
옥자는 조용히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예전엔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치곤 했던 곳이지만 요즘은 그 잔디와 벤치가 자신을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옥자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가난했던 젊은 날, 아이들을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렸던 중년,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이상한 공허감. 그러나 모든 순간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다. 언제나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냈다는 사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날의 충격도 이제는 삶의 결을 바꿔놓은 순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리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결국 살아있고 싶다는 뜻밖의 마음을 발견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옥자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공원의 풍경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었다. 옥자는 이 빛을 온전히 품으려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오늘 하루가 깊게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는 문득 깨달았다. 삶의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숨, 작은 빛, 작은 걸음 속에 이미 조용히 담겨 있다는 것을, 병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준 것이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인정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방 안의 등불이 따뜻하게 켜진 밤, 옥자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오랜만에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듯 오늘의 감정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언제까지 이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미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을 다 쓰고 나면 내일이라는 빈 종이가 기다리고 있고 그날 역시 오늘처럼 조용하고 다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옥자는 일기장을 덮고 실내등을 천천히 껐다.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가 더는 외롭지 않았다. 살아있음 자체가 하루를 환히 밝히는 등불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옥자의 또 하나의 하루가 완성되었다. 어쩌면 내일은 더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을 끝까지 끌어안은 이 마음이라면 그 어떤 날도 조금은 덜 흔들리며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옥자가 병을 통해 되찾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고요한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안병동에서 주최한 글쓰기 대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할머니의 에세이를 각색한 글입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라디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하신 영상의 댓글 또는 HAPPYRADIO 1982GMAI에 캄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라디오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